자, 어제 우리 프로시저를 했잖아요. 사용자 정의 함수랑 프로시저를 했는데, 사용자 정의 함수랑 프로시저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 되는데, 일단은 프로시저를 한번 더 눌러가지고, 어제 간단히 했던 것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 폼을 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생각나나요? 이 폼을 띄우기 위해서, 아직 안 켜졌어? 켜졌어? 아니, 그거는 사용자 정의. 사용자 정의 함수 할 때가 Alt F11이고, 우리가 이 프로시저 문제가 딱 나오면 이 버튼을 누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켜가지고 사원 입력을 더블 클릭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엑셀에서 요거 한 번 써요. 요때.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뭐냐면 폼의 이름을 확인하고, 기출문제에서는요, 이 폼 이름이 하나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폼이거든요. 그래서 신입사원 입력.show 라고 쓰면, 내가 쟤를 눌렀을 때 cmd 사원 입력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end sub 위에까지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저 폼을 .show 보여줘 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쵸? 신입사원 입력.show. 아니, 모듈이 아니라, 자, 여기서 디자인 모드를 해서 디자인 모드를 켜고 사원 입력을 더블 클릭하면 비주얼 베이직이 얘를 눌렀을 때의 명령으로 나오거든요. 나오니? 이게 아니라 디자인 모드를 켜고 사원 입력을 더블 클릭, 사원 입력에 클릭, 그다가 우리는 여기서 신입사원 입력 하나뿐이 안 나오고, 신입사원 입력.show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입사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폼을 가져다가 .show 해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우리는 파일에 닫고 나가는 게 Alt-Q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Alt-Q를 눌러서, 그 다음에 디자인 모드를 해제해야죠. 디자인 모드를 해제하고, 그 다음에 사원 입력을 딱 눌러보면 이렇게 폼이 뜨잖아요. 그렇죠? 다른 폼 .show 해도 마찬가지겠지? 우리가 이 코드를 눌렀을 때 다른 폼의 이름을 갖고 와서 .show라고 하면 그 다른 폼의 이름들을, 다른 폼들을 얘가 눌렀을 때 그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3번 문제는 이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폼이 종료되는 걸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폼을 띄울 때만 디자인 모드를 켜주고 나머지는요 그냥 비주얼 베이직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열어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듈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에 폼을, 신입사원 폼을 일단 띄우고, 여기서 점점점이 있고 사원 입력이 있고 종료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폼을 종료할 때는, 아니,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기서 사원 버튼을 딱 눌렀을 때 폼이 나타났을 때 문제상에서 얘네들의 값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입사일자에 오늘 날짜가 들어가 있게 만드는 게 1번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의 1번 문제가 거기까지예요. 어디까지냐면 1번 문제가 요렇게 폼을 띄우고요, 신입사원 입력 폼을 띄우고 점점점을 누르기 전에 얘네들을 보면요, 얘네들의 이름이 다 나와져 있어요. 그런데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어. 왜? 문제에 다 주어지니까. 문제에 요렇게 CMB 부서명에 값을 뭐 H3부터 HC까지 집어넣으세요 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CMB 부서명을 점 해가지고 수용복을 입히든 정장을 입히든 파티복을 입히든 속성을 바꿔가지고 보여주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이 폼을 점점점을 더블 클릭해서, 유저 폼 클릭에 쓰시면 안 돼요. 유저 폼이, 지금 우리 이 만든 폼이 유저 폼이에요. 유저 폼이 클릭이 아니라
이니셜라이즈 됐을 때, 유저 폼이 나타났을 때, 초기화 됐을 때, 열렸을 때, 오픈했을 때, 보여졌을 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니셜라이즈 됐을 때 우리는 뭐 하라고 했냐면 CMB 부서명이라는 이 컨트롤이 점 로우 행의 소스 값을 보여주는 컨트롤로 바꿔줘. 그래서 점 로우 소스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이 컨트롤을 갖고 와서 점을 하면요, ROW만 해도 로우 소스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 거의 대부분 이게 나오니까. 로우 소스, 자변이 결과니까 는이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H3부터 H7까지 이 범위는요, 문제에 주어지겠죠. H3부터 H7 셀에 있는 값들을 보여줘, 행의 값으로 보여줘 라고 하면 콤보 상자를 딱 누르면 밑에 값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였고, 그 다음에 txt 입사 일자인가 입사 날짜인가 입사 일자라는 컨트롤에 일자라는 컨트롤에 우리는 는 date라는 함수를 넣으면요, 날짜가 나오죠. 그죠? 날짜 date라는 함수를 넣으면 저기에 날짜를 txt 입사 일자라는 그 컨트롤 안에 오늘 날짜를 집어넣어줘.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풀고 뿅 눌러보면 되죠? 요거 초록색 삼각형을 눌러보면 폼이 띄어지고 오늘 날짜가 들어가 있고 부서명을 선택할 수 있으면 1번 문제 맞춘 거죠. 3번 문제는요, 이 종료 버튼을 누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3번은 이 종료 버튼을 누르는 건데, 자, 저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저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신입사원 입력 폼을 열으면 되죠. 신입사원 입력 폼을 열어서 이니셜라이즈 됐을 때는 점점점이지만 지금 우리가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는 종료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되잖아요. 종료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CMD 종료를 클릭했을 때 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에 unload me라고 해서 메모리에 올려져 있는 값들을 unload 내려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셀에 뭔 내용을 입력을 하고 그거를 굵게 표시하고 크기를 뭐 15로 바꾸고 궁서체로 바꾸고 이 정도? 요 정도 더 코드를 익혀가지고 하면 돼요. 아니면 메시지 박스를 다세요 라고 하면 메시지 박스를 여기에 달아주면 돼요. 요렇게가 1번, 3번이고 2번은 우리가 어제 변수를 선언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하지 마세요. 자, 왜 서냐면 요 예제를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갑시다. 옆으로 가보세요. 수강 현황, 사원 현황, 아니 수강 등록 예제. 얘를 보세요. 이거는 잘 안 푸는데 여하튼 여러분들의 그 2번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한번 더 설명해 볼게요. 요 부분이 만약에 잘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공부를 하셔서 문제를 풀면 돼. 그렇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사고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뭐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아요. 이해만 되면. 자, 수강 등록을 얘를 딱 눌렀을 때 일단은 폼은 떠요. 그렇죠? 폼은 뜨는데, 자, 문제를 일단 설명을 하면 지금은 이제 수강 등록 우리가 학원인데 이 수강 등록 얘를 선택하고 싶단 말이에요. 입력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접수자가 와가지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접수 코드로 해서 야, 무슨 과목 들을 거니? 라고 해가지고 B백에 해당하는 국사를 듣고 이름이 뭐니? 라고 했을 때 이민남이라고 했을 때 얘를요 몇 개월 수강할 거야? 뭐 3개월 수강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록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여기 들어가 있는 애가요, 접수자가 이름이 여기 뿅 들어가고, 그쵸? 수강 계열이 3개월이 여기 뿅 들어가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접수 코드는 내가 여기서 선택한 B100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 뿅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요,
문제는 뭐냐면 이 B100에 해당하는 감옥이랑 감옥 강사랑 월 수강료를 갖고 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는 접수 코드까지는요. 우리는 셀즈 셀즈 변수 i의 첫 번째 A열, B열, C열에 내가 선택하는 C 접수 코드, T 접수다, T 수강 계열 얘네들의 값들이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내가 B100을 선택을 하면요. B100에 해당하는 국사 고두심 10만원에 해당하는 값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하는 거예요. 입력행이라는 변수 하나랑 그 다음에 참조행이라는 변수 하나를 또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갖고 올 거는 이 참조표에서 이 B100에 해당하는 국사 이름 월수강료를 갖고 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하는데 이거는 변수를 선언할 때 참조행 변수를 선언을 할 때 리스트 인덱스라는 속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자, 비주얼 베이직을 눌러서 일단은 뭐예요? 수강 등록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 등록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더블 클릭하고 얘는 그냥 이렇게 두고요. 여기 밑에다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변수를요. 두 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입력행이라는 변수 하나. 우리가 이거 넣을 때마다 어제 우리 한 것처럼 넣을 때마다 3행, 그 다음 사람은 4행, 5행, 6행 이렇게 추가되는 변수 하나랑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과목을 C 접수 코드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얘를 바라보는 변수, 참조행 변수를 하나 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은 변수 i랑 iRow라고 합시다. 뭐 입력행이라고 써도 되고요. 참조행이라고 써도 돼요. 근데 뭐 그건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지금 i라는 변수를 선언할 때 지금 행들에 연결된 행들의 값을 선택을 해서 내가 지금 이 변수를 선언해서 i를 넣는다고 하면 지금 입력을 한다고 하면요 3행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해당하는 정의값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표가 A2부터 그려졌지만 여기 표 위에 표 1이라는 애가 겹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 표는요 A1셀부터 그려지는 거예요.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일에 이 표가 없거나 이 글씨가 없거나 얘가 지워졌거나 아니면 표가 밑으로 한 칸 내려가 있으면 이 표는 그냥 여기 A2셀부터 시작을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표 위에 이렇게 이 캡션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표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i를 선언할 건데 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대괄호를 열고 A1셀.row라고 쓰는 거예요. 왜? 행의 값을 갖고 와야 되니까요. 그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 A1셀의 row니까 얘는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표는요 1행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우리가 이렇게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고 그냥 1이라고 써도 돼요. 표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행부터. 왜? 그 부분이 점 row를 하면 어차피 1이니까. 더하기. 그 다음에 레인지를 쓰면 더 편하다고 했죠. 그쵸? 레인지에 A1셀을 집어넣어서 점 current 현재 어레이가 아니라 레지온 이어진 점 rows count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에 이어진 행들의 개수를 세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A1셀부터 이어진 행들의 개수를 세서 앞에 시작하는 1이랑 같이 더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지금 우리 봐봐.
지금 A1셀에 이어진 행들은요, 표 1이랑 접수자 2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의 값이 2가 되니까 1이랑 더해서 i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새로운 값을 입력을 할 때 3행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3행의 값이 들어가 있고 4행의 값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어진 애들이 4개가 되니까 그 다음은 5행이 돼요.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는데 네,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참조행은요, irow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정할 거예요. 참조행. 내가 지금 이 참조행은 지금 여기 수강 코드에서 C 접수 코드에서 여기서 내가 이 C 접수 코드를 선택을 하면요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B200이라는 값을 선택을 하면 여기에 있는 값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irow라는 값은 내가 얘를 선택을 하면요. A100을 선택을 하면 몇 행에 있냐면 얘가 7행에 있어요. 그렇죠? A200을 선택하면 8행이 되고 200 선택하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해 줄 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가 지금 irow라는 변수를 선언할 건데 얘는요 우리가 C 접수 코드의 값을 콤보 상자에서 우리는 선택할 거잖아. 그렇죠? 콤보 상자에서 내가 A100, A200, B100 이거를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점 리스트 인덱스의 속성을 붙여주는 거예요. 리스트 인덱스. 리스트 인덱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리스트 인덱스라는 건 뭐냐면 목록의 값이에요. 목록의 값. 그래서 내가 C 접수 코드에 있는 컨트롤을 점 리스트 목록의 숫자 값으로 색인 값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죠?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얘를 선택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이 컴보 박스에 점 로우 소스를 하면 내가 선택한 범위의 값을 입력을 시켰지만 지금은 내가 이 C 접수 코드 콤보 상자로 만들어져 있는 얘를 어떻게 했냐면 리스트 인덱스 목록화 시켜서 숫자 세의 값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1, 2, 3으로 세는 게 아니라 0, 1, 2, 3으로 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100을 선택을 하면요 컴퓨터가 0이라고 세는 거예요. 내가 넣어준 이 C 접수 코드에 해당하는 이 컨트롤을 리스트 인덱스 표의 색인 값으로 만드는 게 인덱스 값을 붙이면 0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서 얘는 0이 되고 얘는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A100을 선택했다 해보세요. 그러면 A100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나오는 행값은요 7이 돼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내가 A100을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는 0이라고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더하기 몇을 해줘야 돼요? 7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별로 안 하고 싶죠? 이거 버려도 돼. 왜냐하면 똑같은 5점 5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문제를 푸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인덱스에 플러스 7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A100을 선택을 하면 얘는 irow는 7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A200을 선택하면요. irow는 8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지금 행값을 만든 거지. 그래서 만일에 A100의 감옥을 갖고 와 라고 하면 irow의 몇 번째 열을 갖고 오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열을 갖고 오면 돼요. irow, 9라고 하면 거기 있는 값을 갖고 오는. 자, 요거만 마저 써볼게요. 여기서 이제 변수는 다 선언했어요. 그래서 셀즈 우리가 지금 i에 1행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접수자 이름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셀즈 우리는 i의 1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 접수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셀즈 i의 1행에 t 접수자가 오면 되고 t 접수자 컨트롤에 들어가 있는 값이 이민함이라는 값이 저 셀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셀에 i의 두 번째 값에는 수강 계열이잖아요. 얘는 t 수강 계열로 되어 있네요. t 수강 계열. 그 다음에 접수 코드는요, 셀즈 i의 3열에는 c 접수 코드가 오면 되죠. c 접수 코드. 이렇게. 지금 요거 쓴 거 이해돼요? 우리가 지금 이 컨트롤에 들어가 있는, 내가 여기서 뿅 선택을 하면요, A, B 100을 선택을 하면 C 접수 코드에는 B 10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접수자의 이민함이라고 썼어요. 이민함이라고 썼으면 등록을 딱 누르면요, 여기 T 접수자 T 계열에 해당하는 얘네들이 여기 셀즈 I의 첫 번째 열, 셀즈 I의 두 번째 열, 이렇게 뿅 들어가겠지. 근데 문제는요, B100을 선택을 해서 B100에 해당하는 과목 강사랑 수강료를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냐면 iRow를 만들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셀즈 i의 네 번째 열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요, 셀즈 과목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iRow에, 그러면 내가 B100을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행을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B100에 해당하는 여기 9행을 불러와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아까 iRow를 정의를 할 때 C 접수 코드에서 더하기 7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요, iRow가 9인 거야. 그러니까 9행에 과목이 몇 번째 있어요? i열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라고 쓰면요, 여기에 9라고 쓰면 저기에 해당하는, 저 좌표에 해당하는 저기 B100에 해당하는 국사가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과목 강사도 마찬가지겠죠? iRow의 10이 되는 거지. 그렇죠? 요거예요. 셀즈 i의 다섯 번째가 셀즈 iRow의 10번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요, 셀즈 iRow의 여섯 번째가 는 셀즈 iRow의 11번째가 되는데, 여기서는요, 뭘 해줘야 돼요? 수강료는 월 수강료 곱하기 수강 개월 수로 돈을 받는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곱하기 T 수강 개월을 써주는 거예요. T 수강 개월에 들어가 있는 값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해서 저기 있는 값들을 만들어주는 게 2번 문제. 그런데 물론 이거를 하나씩 잘 알면 이거를 풀 수는 있지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걸르는 거예요. 1번, 3번 풀고 나머지 못 푼 문제. 앞에도 분명히 못 푼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쉬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점수가 쉽게 딸 수 있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그냥 4번에 2번은 그냥 버리라고요. 4번에 2번에 2번에. 지금 이 문제 변수를 선언하고 이렇게 하는 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더 들어가. 이제 얘네들의 값들이 요렇게 들어갔지만 지금 하나만 해볼게요. Alt Q.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하고 이민함이라고 쓰고 3이라고 쓰고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값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월 수강료에 원자를 붙인다든지 뭐 포맷 함수를 써서 원자를 붙인다든지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추가되는 게 2번 문제예요. 요렇게 푸는 게 2번 문제고, 얘는요 그냥 패스하세요. 그쵸? 굳이 공부하지 말고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좀 더 하세요.
자, 이제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여기서 문제를 받으시면 돼요. 네. 집에서도 여기에 가면 그 문제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 블로그에 들어오면요. 커말 1급 실기 문제라고 있어요. 카테고리에. 컴퓨터 활용 능력, 커말 1급 실기 문제. 카테고리. 요거 아니에요. 컴퓨터 1급 자격증 과정, 이건 동영상인 거고, 여기 밑에. 컴퓨터 활용 능력, 커말 1급 실기 문제. 그러면 여기 보면요. 커말 1급 실기 실전 모의고사 엑셀 액세스 문제 파일. 이거 말고요. 요거예요, 요거. 커말 1급 문제, 기출문제와 정답. 2019년 5월 23일 버전. 그래서 여기에서 요게 문제 파일, 이 책자에 해당하는 문제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가 이제 예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예제. 그 다음에 밑에가 정답 파일이에요. 정답 파일. 정답 파일은 나중에 뭐 혼자 공부할 때 수식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1급 실기 문제를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으시고, 바탕화면에 받읍시다. 바탕화면에. 그리고 압축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압축을, 커마 1급 실기 문제를 압축을 풀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요, 여기 폴더를 만들어서 압축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탕에 풀면 지저분하니까 폴더를 만들어서 압축을 풀고, 있으면요 덮어 씌워야 돼. 다른 친구들이 문제를 풀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파일에 적용을 눌러서 덮어 쓰기로 깔아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이 폴더를 열어보세요. 폴더를 열어서, 자, 이제 이 책에 자, 여기 보면 1번 문제를 보면요, 성적관리 상시 2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찾아보세요. 여기 밑에 보면 파일을 성적관리 상시 2라는 액세스 파일이 있잖아요. 얘를요, 윤수야 찾았냐? 얘를요 컨트롤 C 복사를 해가지고 어디다 넣냐면요, 내 컴퓨터에, 내 PC 여기에 C 드라이브에 안에 OA라는 폴더가 없으면 만드세요. 새 폴더로 OA라는 폴더를 만드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새 폴더 만들 수 있잖아요. 만약 폴더가 없으면 OA라는 폴더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집어주세요. 컨트롤 V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엑셀이나 액세스를 보잖아요. 그래서 엑셀 파일은 C 드라이브에 있는 OA에서 문제를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액세스는요, DB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어요. DB에서 내가 엑셀 파일을 갖고 오거나 어떤 파일을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유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바탕화면에 놔두면 저 경로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우리가 풀 때마다 저거에 해당하는 액세스 파일, 왜? 1번에 1번은 항상 똑같거든. 외부 데이터 갖고 오는 문제.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한번. 자, 커마 1급 실기 문제에서 2019년 상시 2에 엑셀 파일을 열어보세요. 요렇게 뿅 나오고요. 밑에 보면 워크시트로 기본 작업 2, 계산 작업, 분석 작업, 기타 작업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우리는 완성을 하는 겁니다. 완성.
자, 문제를 먼저 보면요. 문제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눠져 있고, 문제 1번이, 기본 작업이에요. 기본 작업. 그래서 우리 AND와 OR 함수 논리식을 써가지고 거의 갖고 오는 문제가 1번. 2번은요, 계산 문제. 배열 함수 2문제, 사용자 정의 1문제, 그 다음에 그냥 일반 기본 함수 사용하는 거 2문제. 총 5문제. 그 다음에 문제 3번, 4번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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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점은요, 우리가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면 다 할 수 있는 문제.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다음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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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점은 우리가 그냥 다 맞춰야 되는 문제. 이따가 해보시면 알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먼저 할 거예요. 일단은 70점 따는 게 얼마나 쉬운지 보기 위해서 일단은 계산 작업은 뒤에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계산 문제를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앞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기본 작업 시트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한대요. 얘는요, 메뉴가 데이터에 있어요. 데이터에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건데, 자, 성적관리 상시 2 액세스의 데이터를 다음 조건에 따라 B3셀부터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B3셀을 클릭을 하고요. 왜? 우리는 여기에 갖고 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보면 저랑 조금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에 아니 여기서 보면 데이터 가져오기에 아니 어디서 갖고 오냐면요. 데이터에 아니요 액세스 아니 기타 원본이 항상 똑같습니다. 데이터에서 기타 원본 거기에서요 마이크로소프트 커리 제일 밑에 거 거기서 MX 데이터베이스 있죠? 잠깐만요.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요. 자 여기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죠, 그쵸? 여기 요런 거야. 요 봐보세요. 다음 중 엑셀에서 사용할 수 없는 파일은 DB베이스, 엑셀 파일, 액세스 파일, 그 다음에 뭐 HWP나 독스 파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틀린 답이 독스 파일이나 HWP죠. 이게 필기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실기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문제로 바꿔서 나오는 겁니다. 자,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서 확인. 그러면요,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C 드라이브에 OA라는 폴더에서, 그렇죠? OA라는 폴더에서 성적관리 상시 2를 선택을 합시다. 그렇죠? 자, 커리라는 거는요, 나중에 이제 액세스를 하면 잘 알게 돼요. 커리는 내가 원하는 값들을 갖고 와서 새로운 값으로 만들고 계산하고 분석하고 필요한 필드들만 갖고 오게 만드는 게 커리의 역할이에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때 쓰는 게 커리라고 하거든요. 여하튼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성적관리 액세스 파일을 확인을 누르면 얘네들이 이렇게 뿅 나와요. 그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테이블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문제대로만 하면 돼. 문제대로만. 자, 문제를 보세요. 가정별 성적 테이블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 보여지는 얘네들은 그 테이블에 있는 필드명들입니다. 필드명.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게 가정명 더블클릭해서 옆으로 가요. 등록일 더블클릭, 순서대로. 수강생 코드 더블클릭, 그 다음에 학점평균 더블클릭.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액세스 파일에서 우리가 필요한 필드만 갖고 와서 골라 오려고 하는 거예요. 됐죠? 됐지? 넘어가? 다음. 자, 이것도 필기 문제.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올 때, 이 커리 마법사의 순서가 나와요. 처음에 우리는 필드에서 열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쵸? 열을 선택을 하고, 다음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데이터 필터를 했어요. 데이터 필터. 그 다음에 정렬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 선택, 필터, 정렬. 이게 숫자가, 이게 순서가 이렇게 섞여 있어. 그러면 그것도 되게 헷갈린다.
그것도 보기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헷갈려. 세 가지가 이렇게 경우의 수대로 이렇게 조합돼서 나와도 되게 헷갈려. 잘 보셔야죠. 자, 일단은요, 두 번째 삼각형 보세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가정명이 5B로 시작하거나 6B로 시작하고 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지금 A 조건이라고 보면, 가정명이 5B야? 아니면 6B야?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요, 이 A 조건이, 아니, A 조건에 A-1, A-2가 어떻게 연결됐어요? 하거나로 연결됐잖아요. 그렇죠? 얘는 5월로 연결된 거예요. A 조건에서. 그러면요, 가정명을 선택을 하고 저 조건대로 써줘야겠지. 5B로 시작하거나, 그러면 여기서 얘를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시작값, 제외하는 값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값을 5B라고 쓰는 거지. 헷갈리면요, 얘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시작값을 기준으로 그 가정명에 들어가 있는 필드명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5B00이 아니라 5B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시작값을 5B로 하고, 그 다음에 밑이 아니라 얘는 5화 조건으로 연결됐죠. 그쵸? 5화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조건이 6B로 또 시작한대잖아요. 6B. 그쵸? 그러면 얘의 큰 조건 A는요, 5B로 시작하거나 6B로 시작하고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B 조건이요, 학점 평균이 3.5 이상 4.2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학점 평균이라는 필드를 또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학점 평균이라는 필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3.5 이상 4.2 미만에 해당하는 애들을 갖고 와야 되니까 여기서 학점 평균에 얘를 크거나 같다 3.5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가 4.2라고 해주면 돼요. 그렇죠? 문제대로 하는 거야. 문제대로. 다음. 그러면 이제 끝났지. 이제 두 번째 삼각형 끝났잖아요. 다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학점 평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그럼 첫째 기준을 학점 평균이라고 하고 내림차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등록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등록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문제대로만 해주면 돼요. 다음.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되돌리기가 있고 데이터 보기 또는 커리 편집이라고 있어요. 이 경우는요, 드문 경우인데 거의 다 엔드 조건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두 번째 했던 게 5B로 시작하거나 6B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A 조건, B 조건이 있잖아요. 지금은 A 조건, B 조건이 AND로 연결됐잖아. 근데 이게 5월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상에. 그러면요, 여기 요거 있죠. 커리 편집을 눌러서 같은 행이 아니라 조건을 밑에다가 써줘야 돼요. 볼게요. 봐봐. 여기서 지금 조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 그래서 얘를 밑으로, 우리 그 데이터베이스 고급 필터 할 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처럼 그 조건을 밑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좀 드물지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되돌리기 하고요, 확인을 눌러보세요. 그러면요,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얘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B3셀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딱 누르면요, 그거에 해당하는 메뉴들만 나와요. 요렇게 하면 10점 따는 거예요. 민수야, 나왔니? 잠깐. 편집 눌렀었어? 여기서 아니, 아까는 우리가 편집을 안 누른 상태에서 위를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바로 이게 나와요. 이 상태에 확인을 누르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하는 거는요, 가정명이 5B나 6B만 나오는지 확인하거나, 그 다음에 학점 평균을 기준으로 내가 조건 넣은 것만 나왔는지 확인을 하면, 아니면 내가 값이 이만큼 나왔어, 잘못 갖고, 그랬을 경우에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하고 지우고요. 다시 가고 보세요. 결과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렇게 10점 날려버리면, 따기가 힘들어. 80점 맞아야지 우리가 합격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틀리지 말고 정확하게 하셔야지. 자, 이게 1번이고, 10점이고. 기본 작업 2번으로 가봅시다. 2번 문제. 얘는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세요.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우리는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와서, 문제를 풀 건데, 자, 고급 필터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고급 필터는요,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 고급 필터랑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뭐부터 하자고? 조건을 만들고 시작하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 일단은 함수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어와 엔드와 오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고급 필터 문제니까 우리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를 보면서 조건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봐야 돼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자, A38 영역에서 등록일의 연도가 2018년이야? 이게 A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쵸? 맞죠?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이거를 A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이 문제를 읽으면. 자, A 조건은 그겁니다. 등록일의 연도가 2018년이니 이거고. 그 다음에 B 조건은요. 3월 또는 4월의 학점이 3.5 이상이야? 그쵸? 3월 또는 4월의 학점이 3.5 이상인 게 B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B 조건은요, 그냥 B 조건이 아니라 B-1, B-2잖아. 근데 그게 뭘로 묶인 거예요? 5월로 묶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요, 자, 또 크게 봤을 때 A랑 B 조건은요, 뭘로 연결됐어요? AND로 연결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빨리 캐치하는 게 일단은 우리가 1번 문제를 풀 때 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으로 나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토막토막 내가지고 A 조건, B 조건 나누고 얘네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지? 요거를 생각하는 게 일단 순서란 말이에요. 자, 일단은요, 조건을 만들기 전에 우리는 처음이니까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연습으로 옆에다 일단 해봅시다. A 조건을, 지금 우리는요, A 조건이 있고 B 조건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일단은 A 조건을 얘를 기준으로 일단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 자, 연도가 2018년이니?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요, 우리는 year라는 함수를 쓰면 등록일의 연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리얼 넘버를 집어넣고요.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각각의 연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요, 컴퓨터한테 뭘 하면 돼요? 내가 구한 얘가 는 2018년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2018년인 경우에는 true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밑으로 잘라 내리고 자 1번 문제는 간단합니다. A 조건은 간단했어요. 그렇죠? 자, B 조건은요. B 조건은 3월 또는 4월의 학점. 이거는요, 따로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3월의 학점이 3.5 이상이니? 4월의 학점이 3.5 이상이니? 이렇게. 그래서 B-1, B-2가 5월로 연결됐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되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어떻게 해요? 5월이라는 함수를 열어서 첫 번째 사람의 3월의 학점이 크거나 같다 3.5니? 이게 B-1 조건.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4월의 학점이, 얘의 4월의 학점이 크거나 같다 3.5 이상이니? 요 조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니까. 요렇게 A 조건, B 조건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A랑 B 조건이
두 개에 대해 만족하는 애들만 갖고 오고 싶은 거잖아. 맞죠? 이 문제상에서 지금 A랑 B 조건이 AND로 연결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AND 함수에 A 조건이랑 B 조건에 해당하는 값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true가 되는 애들만 결과로 남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true에 해당하는 애들만 여튼 여기 true에 해당하는 애들만 보여주면 되겠지. 그죠? 고급 필터니까. 맞죠? 근데 요거에 해당하는 이 true에 해당하는 애들이 다 보여주면 돼요. 필터링이 되면 돼요. 그죠? 자, 문제를 이제 봅시다. 얘는요, 조건을 A40, A41 영역에 맞게 표시하라고 했어요. A40, A41. 자, 우리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함수 조건을 만들 때 이름이 김씨야, 직급이 부장이야 이런 식으로만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얘는요, 조건식이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딸랑 끝났잖아. 그랬을 때 우리는 AND 함수, OR 함수 식으로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필드명은요, 그냥 조건이라고 쓰세요. 조건. 는 AND.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 AND 함수 만들었던 얘네들을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아까 뭐였어요? 이어 함수 열어서 복사를 해도 되지만 우리는 저 연습을 안 하고 만일 바로 한다고 하면 바로 써주면 되겠죠? B4를 기준으로 얘가 는 2018이니 이게 A 조건이었고, 그렇죠? 이게 A 조건이고, 5월이라는 함수를 열어서 3월달, 4월달의 학점이 3.5 이상이니?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우리 아까 한 것처럼 제 첫사람의 얘를 누르고 크거나 같다 3.5, 그 다음에 4월달의 학점을 클릭을 하고 크거나 같다 3.5 이렇게 써야지. 우리가 옆에 썼던 그 식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OR 함수의 가로를 닫고요, AND 함수의 가로까지 닫아주셔야 돼요. 꼭.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앞에 있는 이어에 해당하는 얘가 A 조건, 그 다음에 OR의 두 가지 조건에 가로 닫은 애가 B 조건, 그거를 AND 함수로 감쌌잖아요. A 조건, B 조건. 가로 닫는 거를 되게 유의하셔서 조심하셔서 닫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요, 여기에 false가 나오고, 얘를 밑으로, 사실은요, 우리는 지금 요거에 해당하는 조건만 만들었을 뿐이잖아. 그쵸? 우리가 아까 여기도 A, B를 요거에 해당하는 조건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당겨가지고 상대 참조로 인해서 true, false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쵸? 컴퓨터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식만 만들어주면 컴퓨터 나름대로 지가 알아서 밑으로 따라가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값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다 필요가 없는 거지.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조건식만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를 해야죠. 표를 선택을 하고 1번에 2번 고급 필터랑 3번 조건부 서식은요 항상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표의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에 있었잖아요. 데이터에 정렬 필터 고급에서 고급,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우리가 만든 조건이 false. 요거만 넣어주면 안 돼요. 알겠죠? 위에까지 같이, 필드까지 같이 조건이 false야. 요걸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해서 복사 위치를 A43셀, A43열. 좀 문제가 틀렸네. A43 행이겠지? 문제가 틀렸어요. 제가 잘못 썼네요. 결과는 A43 셀부터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고. 확인을 딱 누르면
값이 뿅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밑에까지 더 나와야 되는데 얘가 더 안 나왔어요.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 안 나왔는데 아마 그죠? 다 안 나왔죠? 이게 좀 이 파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세요. 이렇게 하면 밑에까지 다 나올 거예요. 파일의 문제. 그죠? 이렇게 하면 5점. 어려워? 이거 이제 해봐야지. 이제 해봐야지. 가볼게. 아니 너가 제대로 나온 것 같은데?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안 되지. B4셀이 이어의 함수에 B4셀이 봐봐. 이어의 가로가 여기 안 닫혔잖아. B4 다음에 이어의 가로가 닫혀야 되지, 그치? 그 다음에 2018 다음에 가로가 있으면 안 돼. 여기까지가 지금 A 조건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오바 조건의 가로까지인 거고, A 조건, B 조건. 가로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잘못 나왔으면 우리는 얘를 43부터 그렇게 선택을 안 줘요. 다 선택을. 아예 얘네들을 날려버려요. 이거는요, 굳이 뭐 이거를 또 연습 안 해도 되고, 다음 문제 나오면 해보면 돼.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고급 필터를 사용할 수 있고, 고급 필터를 할 때 조건을 만드는데, AND와 OR 조건을 써서 만들 수 있냐, 없냐, 요거 묻는 거예요. 1번의 문제는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1번, 2번, 3번이 AND와 OR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이 문제에서 그 조건을 찾아서 AND로 연결할 거냐, OR로 연결할 거냐, 요거 따지는 거예요. 자, 3번도 한번 봐볼게요. 좀 쉬었다 할까? 그냥 할까?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